2033년 인가까지 탄소 배출량 마이너스로 안 만들면 가망 없음 멸종하자. 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 우리가 후손들에게 잠시 빌린 이 지구 반납 못하고 연체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일단 심튜브 영상 하나씩 삭제하면서 지구 복원에 도움을 줘볼까요? 아니, 그걸 왜 없애냐고! 병건이 형, 이제 착카드 그만 만들어. 자, 오늘 뭐 할 거냐.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 알아보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스 캐리어. 자, 이렇게 생기셨고, 사실 너무 익숙한 얼굴이죠? 여름철만 되면 커뮤니티에서 호들갑을 떱니다.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 때문에 내가 또 이번 여름을 난다. 사진을 계속 올려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꾸 커뮤니티에 자꾸 사진을 올려. 그리고 숭배해. 나는 숭배해야만 해 하면서 계속 올려서 저도 사실 윌리스 캐리어 잘 모르는데 얼굴은 알고 있다. 알베르토님 좀 느낌도 있고요. 학구적이고 지적인 그 이미지가 있어요. 자, 미국의 발명가이자 기업인입니다. 에어컨의 기초가 되는 냉매의 증기 압축식 공기 조화 장치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대형 냉장 창고 시스템을 확립한 발명가이자 본인의 이름을 딴 회사인 캐리어사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1902년 그는 인쇄 과정에서 종이를 변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던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하던 중 온도와 습도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하게 되는데 결국 1906년 이슬점 강화에 따른 상대 습도 변화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제어하는 시스템, 즉 현대 에어컨의 원리를 발명해 1907년 공기조절 장치 특허를 획득했다. 사실 제가 궤도 선생님한테 이 원리에 대해서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막 뭘 팬대, 막 요정을 패서 뭐가 나오게 한대. 그래서 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더 헷갈렸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습도와 온도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발견해서 관계성을 이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장치를 뭐 개발했다는 것 같아. 그죠? 그의 시스템이 미국을 비롯해 일본 요코하마의 비단 공장으로 수출되자 1908년 그가 근무하던 버팔로 포지 컴퍼니는 캐리어 에어 컨디셔너 컴퍼니 오브 아메리카라는 이름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야, 근데 이 회사는 엄청 빠르게 밀어주네? 자회사 바로 설립해가지고 부사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밀어주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모 회사는 주요 분야인 중장비 생산에 주력하기 위해 다른 부문의 사업을 접었고 결국 캐리어는 1915년에 6명의 친구들과 32,600달러를 들여 캐리어 공학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캐리어의 모체가 되었다. 지금 유튜브에 계신 설명을 해주십니다. 온도를 낮추면 공기 내에 있을 수 있는 절대 습도량이 냉각 코일에서 응축되면서 습도가 냉각 제습이 되는 거란다.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풀어서 채팅을 쳐주시면은 좀 이해해 볼게요. 1924년에는 디트로이트 허드슨 백화점에서 터보 냉동기를 설치해서 냉방 분야에 대비했는데 백화점 세일에 몰려든 고객들이 쇼핑을 쾌적하게 즐기게 됨에 따라 캐리어의 연구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1925년에 각 극장에 에어컨이 설치됨으로써 여름철 극장 산업의 붐이 일었다. 야, 1925년에 이때 우리는 일제강점기였는데 미국은 극장에다 에어컨 설치해서 에어컨 쏘면서 영화 봐? 자, 또 유튜브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습도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품을 수가 없어진 습기는 물방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방울로 돌아가면 표면에 맺히겠죠? 맺혀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어떻게 낮추냐고요. 그 온도를 어떻게 낮추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리고 유튜브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온도를 낮추면 공기 내에 있을 수 있는 절대 습도량이 냉각 바르셀로나하고 찢어버리고 싶네. 맵네요, 오늘. 유튜브 매워. 그리고 유튜브에 또 선생님들이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각자 다 다른 선생님이에요. 다 다른. 방 안에 더운 공기를 빨아들여. 빨아들이고 에어컨 안에 있는 냉매, 차가운 액체가 있는데 이게 더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걸 식히겠죠? 그래서 열을 먹고 뜨거워져서 이 냉매는 기체로 변합니다. 뜨거운 냉매는 에어컨 뒤쪽 바깥에 있는 기계로 가서 식어요. 응축기에. 근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식어? 난 이게 궁금한 거야. 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노노! 식히는 게 아니라 압축기로 압력 개세게 줘서 억지로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
그때 발생한 열을 실외기 라지에이터로 식히는 거고 압축한 액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압력을 주면 액체가 돼요? 왜? 이건 원래 있는 원리인가? 세상이 그래요. 너 부탄가스 모르냐? 부탄가스가 가스 안에 넣은 다음에 압력 세게 줘가지고 그게 액체가 된 거야? 아, 분자 사이에 공간이 쪼그라들어서 이 미친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캐리어 선생님이 먼저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이 앞에 찾아낸 거를 다 섞어가지고 이 캐리어 선생님이 한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에어컨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그거구나. 나 알았어. 내가 설명해볼게. 내가 이해하는 걸로 설명해볼게요. 침착맨 있어요. 에어컨 있어요. 더워. 더운 공기를 빨아들이겠죠? 그럼 이 더운 공기가 여기 있는 특수 냉매, 액체 냉매, 만나서 얘는 식어, 공기가. 그죠? 그리고 액체는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물을 끓이면 그 수증기가 되듯이 액체는 기체가 돼. 근데 여기 뜨거운 기체인데 이걸 어떻게 차갑게 만드냐? 압축을 해요. 압력을 가하면 기체 분자 간의 거리가 좁아져서 강제로 액체가 돼. 그럼 액체가 되면서 얘가 갖고 있는 그 뜨거운 게 밖으로 나가. 액체가 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차가워진 상태로 액체로 돌아가는 거지. 맞아요? 액체가 되면 그냥 차가워지는 거임, 임마. 임마는 왜 붙이는 거예요? 그냥 차가워지는 거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차가워지는 거임 임마 이건 왜 하는 거야? 그냥 왜 자꾸 원래 해야 되는 말에다가 자꾸 섞어 넣어요. 옷 찢어버리고 싶네 임마 뭐 이런 거 왜 붙이는 거야? 에어컨은 정확하게 말하면 열을 옮겨주는 장치, 그걸 굉장히 효율 있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요. 열 보존 법칙. 열은 보존이 되는 거야. 열역학 1법칙.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 그러니까 우리 이 안에 차가워지게 하면서 밖에 더 더워지는 거잖아. 그쵸? 에어컨을 각 집마다 킬수록 이 열을 바깥으로 다 빼내는 거니까 밖에 열이 더 세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일종의 집에 있는 다 각자 조금씩 더워서 분담해야 되는 거를 다 이 쓰레기를 다 밖에다 버리는 거야? 여름철 이 열 쓰레기를 그냥 무단으로 그냥 다 밖에다 버리고 밖에는 개 덥고 완전 님비네? 개 이기주의네?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네? 심지어 안에 있는 열만 버리는 게 아니라 기계 작동할 때 발생하는 열까지 밖에 버림준 내기. 그러지 더 추가적으로 열이 발생하겠네. 근데 열 보존 법칙에 의하면 추가적인 열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 기계가 작동할 때 열이 발생하면 어딘가가 차가워지는 거야? 아, 전기가 열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나무를 뗀다고 쳐. 나무가 사실은 에너지 형태로 응축돼 있었는데 이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이 열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우리 지구에 봉인해놨던 이 에너지들 다 해방되게 되면 머탈도사 108요괴처럼 다 해방되게 되면 지구는 엄청난 온난화가 진행되는 거네? 겨우 우리 조상들이 고체 그 형태로 가둬놨는데? 그러면 이 열을 다시 봉인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름 아닐 때는 캐리어가 도태인 거임. 미쳤네. 지금 캐리어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탄소 포집화 같은 걸 하는데 효율이 구려서 안 씀. 그러면은 이거를 굉장히 효율 좋게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슈퍼노벨상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상 받겠다. 그죠? 그냥 노벨상도 아닌데 이건 슈퍼노벨상인데? 열을 다시 가둔겠다는 말은 열 에너지를 다시 화석연료로 변환하겠다는 건데 그건 엔트로피 역전이고 그건 불가능해요. 탄소 포집과는 다른 주제입니다. 왜? 왜 안 돼? 해봤어? 왜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어. 열을 다시 이걸 가둘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럼 열로 되면 열이 그냥 끝이야? 그냥 열이 그냥 에너지가 갈 수 있는 그냥 그 막다른 곳이야 그냥? 제4금융 뭐 이런 5금융 이러는데요? 에너지가 그냥 갈 때까지 간 거네. 열이 됐다는 건. 인간이 진짜 잔인하다 그지? 가만히 있는 에너지를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야. 아 진짜 내가 이과 공부를 했어야 됐어. 내가 그 공부를 했으면 뭔가 진짜 좋은 대책을 제시했을 텐데 인류는 침착맨을 공부 안 시켜서 멸망할지도. 그러니까 구제 대책을 하는 거지. 신용 같은 것도 완화해가지고 열이 된 에너지들도 다시 살 수 있게끔 법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야.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뿐이에요. 지구도 우주로 복사열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열에너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님. 근데 지구가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능력을 줄이는 게 온실기체. 그러면 그 온실기체를 걷어내야겠다. 그죠? 안 그래도 그런 거 유행하지 않아요? 플러깅. 산책하는 김에 걷어내는 거. 비닐봉투 하나씩 가져가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걷는 거지. 그래서 봉투에다 다 포집해오면 나라에서 탄소 바꿔주는 거야. 돈으로. 포인트로 바꿔줘요. 미국이 돈 많으니까 미국이 앞장서라. 미국하고 사우디가 앞장서라. 지구 대표로. 뭐 어떡해. 1등이 그런 거야. 앞에서 좀 더 하는 게 1등이야.
전 인류가 하루 종일 걷어내도 공장 몇 개에서 딸깍하면 그만큼 또 생김. 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공장 만들자. 그럼 역공장 만들면 해결이네. 역공장 만들어요, 역공장. 그리고 저는 이 역공장 추진하는 거 위원장 추천해도 될까요, 제가? 빌 게이츠 추천합니다. 부자로 죽었다는 얘기 듣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역공장 위원장으로. 그래서 탄소 포집하시고 그 의료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냥 식목일에 나무나 심으셈. 아, 진짜 김 새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진짜. 뭐 좀 하려고 하면 꼭 저 김 새는 소리에 뭐 하려고 하면 당연히 방법을 계속 찾아야지. 역공장, 효율적인 역공장을 하는 방법을. 나무도 심고 역공장도 세우고 빌 게이츠 선생님이 나서고 자본 투자하면 할 수 있어요. 답답하네 정말 진짜. 네가 찾아 임마? 아, 진짜. 야, 난 유튜브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야 돼. 난 할 일이 있어. 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다고. 그리고 나는 그거야, 궤도같이 커뮤니케이터. 열 문제 이거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각한 거 알게 되면은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이거 바뀌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동조하면 자연스럽게 추진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채널 없애셈. 닥쳐. 기후위기 보고서에서 2033년 인가까지 탄소 배출량 마이너스로 안 만들면 지구 금성화 확정이라 절 물결표 못 되돌린댔는데 가망 없음 멸종하자. 아, 그래요? 진짜 어떡하냐. 33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8년 남았어요. 화석을 거꾸로 하면 석화잖아. 석화 맛있잖아요. 8년 남았는데 어떡하냐. 나 지금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 알아보기 하다가 갑자기 나 심각해졌어요. 어쩌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 우리가 후손들에게 잠시 빌린 이 지구 반납 못하고 연체되게 생겼어요 지금. 침착맨님은 일일 유튜브 제작하느라 전기를 막 쓰고 계시는데 인류에 이바지하려면 유튜브를 접으시는 게 가장 빠른 길 아닐까요? 야, 니들이 지금 인터넷 방송 보는 게 전기 낭비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니네가 안 보잖아. 33년에서 더 늘어나. 야, 막말로 내가 끈다고 봐. 딴 방송 가지. 니네가 안 보냐? 니네가 보지 마. 자, 보세요. 자, 진정하시고 열을 가두는 거예요. 뜨거운 땅 있죠. 사막. 어차피 여기 뭐 안 자라. 지하에다가 열을 다 가두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그냥 지구 공용 용광로처럼 써. 사막에다 몰아넣자. 경건화 열은 세상에서 최고로 지유롭단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탈모인은 두피에 열을 가뒀으니 그만큼 써도 되죠? 아니, 탈모인은 두피를 열에 가둔 게 아니고 머리카락으로 채 가두지 못하고 방출했으니까 더 쓰면 안 되지. 그럼 일단 침튜브 영상 하나씩 삭제하면서 지구 복원에 도움을 줘볼까요? 아니, 그걸 왜 없애냐고. 열을 가둬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유튜브 그만하는 걸 얘기하지 말고. 경건이 형, 이제 착카드 그만 만들어. 카드 이번에 또 나올 텐데. 침착맨 포토게임 카드 또 나오는데? 어떡하지? 지구를 내가 파괴를. 나 검사한다. 니네 집에 에어컨 켰는지 안 켰는지. 우리는 전기만 쓰지 아저씨는 카드 만들어서 나무까지 베잖아요. 야, 나는 중고 옷 거래해가지고 나는 한 번 아꼈거든? 아, 됐어. 듣기 싫어. 아이, 후원하지 마세요. 후원도 탄소 나와요. 하지 마세요. 앞에선 역공장 만들어서 지구 케어해준다고 하면서 뒤에선 몰래 카드 만들어서 지구 데피고 있었네. 와, 이중성. 배트맨 같은 거죠. 아무튼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이 혁신적인 장치, 냉방 장치를 개발을 했고 유튜브하고 카드 만들면 지구가 아프다고요? 어쩌라고요? 캐리어의 업적, 에어컨, 여름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그의 업적의 10%도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정확히는 공기 조화 장치, 공조 시스템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방면에서 인간의 생활과 문명을 획기적으로 뒤바꿔버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공기조화 장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도 실내 온도와 대기의 질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대형 건물과 시설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아, 이걸 생각을 못했다. 큰 건물은 대기 질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조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옛날에는 어떤 뭐 구조가 약간 서늘한 이런 지역, 그런 바람길 같은 걸 이용하고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아무데나 짓고 이 공조 시스템 딱 적용시키면은 바로 대형 복합시설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공조 장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곳이 극장이다.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개폐가 가능한 창문과 대형 팬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리고 아까 에어컨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고 다시 내뱉고 빨아들이고 내뱉고.
근데 이거 자체로는 환기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공조 시스템은 따로고 에어컨 따로네. 공조 안에 에어컨이 포함임. 아, 이걸 봐야겠다. 환기를 안 해도 공조가 된다는 거.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를 조절하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며 흡악 시스템이라고 한다. 급기구와 배기구를 통해 공기를 순환시킨다. 배기구는 환풍기처럼 더러운 공기를 빼내며 급기구는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필터로 걸러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서 실내에 뿌려줌. 나는 여기에 있는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또 쓰는 건 줄 알았어. 아니네. 밖에서 갖고 온 공기는 습하고 더우니까 이걸 또 에어컨으로 한번 빨아줘서 쓰기 좋은 공기로 넣어주는 거죠. 실내에. 공기세탁. 공세탁이네. 공세탁. 자, 교통수단의 실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인류의 교통과 물류 인프라에 큰 기여를 했다. 항공 여객이 시작될 수 있었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공조장치의 탄생이었다. 공조장치가 없었다면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나가는 지하철은 산소 공급 및 매연 배출을 하느라 골머리를 썩혔을 것이고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대기가 희박한 수십 킬로미터 상공을 비행하는 여객기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조장치가 발명되면서 항공 여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할 수 있었다. 와, 이거 생각도 못했네. 지하철 탈 때도 별 생각 없었네. 하긴 이 지하에 있는 공기를 빼고 안으로 넣어주고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니까 몰랐던 거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잖아. 뭐야, 원래는 지상에다가 열차 놔야 되는데 지하에다 놨네? 어차피 안 쓰는 지하에다 했으니까 개꿀. 사실 지하에다 하려면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기야. 공기를 이렇게 해결해버렸다. 더위에 취약한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각종 전자기기도 마찬가지. 수많은 서버들이 모여있는 데이터 센터는 에어컨의 냉각 시스템 덕분에 존재할 수 있다. 그치. 열을 발생하는데 이게 열이 안 잡히면 어떻게 돼? 유튜브? 못 봐? 유튜브 못 보면 어떻게 돼? 상상도 하기 싫어. 여러분, 침착맨 없이 살 수 있어요? 상상도 하기 싫죠? 아까 겨울철 조트 드립 친놈 이거 보면 참회의 눈물 흘려라. 뭐? 겨울철 조트? 지금 인류 문명이 지금 공조 시스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조트라고? 공조장치의 등장은 냉장, 냉동을 자율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식품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냉장, 냉동 컨테이너에 실려 전 세계로 식품이 신선한 상태로 운송될 수 있게 하였다. 원래는 어떻게 해? 고등어 초밥 못 먹어요. 고등어 초밥. 지금 먹을 수 있어. 냉동, 냉장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유통도 이 이후에 더 혁신이 되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 굴비 만들어야 돼. 굴비. 아니면 막 젓갈 만들고. 생구도 냉피도 모두 캐리어 선생님 그쵸. 덕분이었군요. 도시에서 신선한 생구를 먹을 수 있다는 거, 냉피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캐리어 선생님 덕분이죠. 의학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죠. 냉장 냉동 기술로 백신 및 치료제, 기증 장기 저장 기술 직결되기 때문에 공조장치가 없었으면은 코비드19와 전쟁도 불가능했을 것이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거나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수술실의 멸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공조 설비가 필수적으로 사용. 입원 환자의 스트레스를 대폭 낮춰줬다. 자, 의료 쪽에도 영향을 줬죠. 공조 장치가. 그리고 냉장 냉동 식재료에도 영향을 줬고요. 전자 IT 쪽에도 영향을 줬고요. 교통 그리고 물류 인프라 영향 줬고요. 우리가 다수 이용하는 멀티플렉스 복합 시설에도 영향을 줬고요. 한술 더 떠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는 에어컨이 없었다면 싱가포르도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는 발언을 했다. 대형 빌딩에 공조장치를 빵빵하게 때려 넣은 덕분에 더위를 극복하고 손꼽히는 대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공조장치가 없었으면은 기계를 못 돌리겠네. 열받아가지고. 그죠? 일단 기계부터를 못 돌려. 사람이 뭐 쾌적하니 안 쾌적하니를 떠나서. 뭐 음식이야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맛없는 거 먹고 한다고 하는데 기술 발전이 안 돼. 기술 발전이. 북위 33도 이하에 속하는 아열대 열대지방의 대도시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에어컨 덕분. 인류의 활동 반경을 넓혔다는 말 빈말이 아닌 셈. 여름이 덥고 습한 나라인 대한민국 또한 에어컨이 없었다면 3개월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아무리 뭐 훌륭한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이 공조장치 안에 있는 이 냉방, 이 냉각 시스템은 확실히 이기주의예요. 님비야 님비. 여기는 열을 공용으로 쓰는 저 바깥에다 그냥 다 갖다 버려 지금 다. 카드나 그만 만들어. 알겠습니다. 에어컨 끄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이기적으로 지금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끄세요. 동참하세요. 자, 25도인데 끕니다. 자, 껐어요. 소리 들어갔죠? 껐어요. 동참하세요, 여러분들도. 자,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차가운 공기 모두와 공유하겠습니다. 자, 창문 열겠습니다.
창문 열고 제가 이제 차갑게 만든 이 냉각시킨 공기 모두와 누릴게요. 와, 열이 들어와요, 열이. 자, 그래서 이 캐리어 선생님 별명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대성인, 현대문명의 숨은 건설자, 신은 존재하며 그는 미국인이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경제학상, 노벨 평화상을 다 받아도 손색 없는 위인. 다만 윌리스 캐리어는 학자기도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의 성격이 강하고 에어컨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기 때문에 학문적인 부분이 낮게 평가되어 수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만 안 받았다 뿐이지 노벨상의 창시자인 노벨 그 이상으로 훨씬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노벨상을 왜 받음? 노벨이 캐리어상을 받아야지. 자, 이제 앞으로 캐리어상이라고 할게요. 공조장치가 현대 문명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면 노벨의 발명을 아득히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근데 모든 과학이 그렇다시피 캐리어 선생님도 앞에 토대를 마련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마치 조사병단 같은 거죠. 앞에 조사를 조금씩 해서 신조 사사계호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위키도 지금 너무나 감격했어요. 벅차 올랐어. 지금 봐봐. 사실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 이렇게 매년 여름마다 밈으로 소비되는 현실이 민망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과소평가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He invented the air conditioner 같은 캐리어 찬양 밈이 있다. 반대로 에어컨이 필요 없어지는 겨울이 되면 이를 역으로 비틀어서 오존층 파괴범, 환경 테러리스트 같은 소리를 하다 다시 더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닫고 찬양을 제기하는 식의 주기적으로 위인과 퇴물을 오가고 있다. 단 이것은 가정용 냉방은 에어컨으로, 난방은 보일러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있는 대한민국에 한정된 밈이다. 실제로 에어컨은 겨울에도 필수적이며 대형 건물이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는 공조기는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기로 사용한다. 또한 겨울일지라도 냉장시설과 냉동창고는 여전히 돌아가야 하므로 수퍼를 이용하는 모든 한국인은 여전히 캐리어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간다. 뭐 유미르야? 모든 한국인은 여전히 캐리어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간다. 오존층 파괴범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은 구형 냉매인 R22 염화 불화탄소 일명 프레온 때문인데 이걸 발명한 사람은 윌리스 캐리어가 아닌 만학의 근원 토머스 미즐리다. 이거 무슨 윌리스 캐리어 옹호하는 페이지가 하나가 만들어졌네. 자, 만학의 근원은 토머스 미즐리 요 분인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과학자, 미국의 발명가이자 응용화학자, 코넬 대학교 졸업하고요. 제너럴 모터스에 소속되어 기업의 상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었다. 이렇게 봐선 기록에 남을 만큼 특별한 구석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발명품이 향후 치명적인 환경 문제와 IQ 저하, 사망 등의 부작용을 불러오며 심지어는 결국 자신으로 인해 납중독에 걸리거나 최후에는 자신이 만든 발명품으로 인해 목에 감겨 질식사하는 죽음의 과학자라는 오명으로 남았다. 아, 엄청 심각한 거구나. 대기 중 납 농도를 올리는 유연 휘발유를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발명품, 내연기관의 녹기 현상을 해결해서 자동차의 보급에 박차를 가한 물건. 당시 상품명은 에틸이었지만 현재 사용하는 이름은 유연 휘발유. 첨가제인 테트라에틸납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납이 함유가 돼 있죠, 여기에. 그래서 엔진 연소 과정에서 납이 생성됩니다. 납을 이용하기 전에는 에탄올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나 에탄올은 상품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업성이 있는 납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에탄올은 비쌌나 봐요. 당연하게 대기 중 납 농도가 상승했고요. 혈중 납 농도도 덩달아 상승했고요. 공장 인부들은 납 중독으로 죽거나 팔다리 등이 마비되기도 했고요.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너무 일 열심히 해서 그렇지 우리 때문이 아니다 라고 책임을 지지 않았고 결국 미즐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테트라에틸납에 손을 붓고 코로 흡입하며 이런 작업은 위험하지 않으며 매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즐리는 테트라에틸납이 유해하다는 걸 개발 과정부터 알고 있었고 미즐리까지 갈 것도 없이 애초에 당시에도 이미 납의 유해성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즐리 본인조차도 개발 과정에서 납 중독에 걸려서 1923년 내내 플로리다에서 납 중독을 치료하고 있느라 민심이 악화될 때까지 기자회견을 최대한 미루고 회사 제품을 사용하지도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돈을 벌려고.
유연 휘발유의 마케팅이 미즐리 본인이 아닌 GM의 개혁이라고 쳐도 이미 테트라에틸랍 공장에서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했음에도 이를 외면했고 유독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술하다시피 테트라에틸랍이 안전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어서 호소하기까지 하는 등 전형적인 쓰레기 과학자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미필적 가담자가 아닌 적극적 가해자로 비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온가스 두 번째 발명품, 냉장고에 냉매로 사용됐던 유독한 물질인 암모니아를 대체하는 것이었는데 프레온가스 CFC는 유독한 냉매를 안전한 냉매로 바꾸기 위해서 만든 발명품으로 이 상품이 나왔을 때는 꿈의 신물질로 불렸다. CFC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나오다시피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자외선을 받아 구성 원소인 염소가 방출되어 오존과의 반응을 일으켜 오존층을 파괴하는 데다가 덤으로 강한 온실 효과를 가졌다. 그래서 2010년을 끝으로 완전히 제조, 판매, 유통, 사용이 금지됨. 그리고 자신이 만든 발명품에 죽었습니다. 1940년 만 51세의 나이에 그는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는 침대에서 남들이 그를 쉽게 일으킬 수 있도록 정교한 기계장치를 만들었다. 그가 미국 화학협회 회장으로도 선출된 했기도 했던 1944년 어느 날 밤 이 기계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장치의 끈에 그의 몸이 감겨 생을 마감했다.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장치의 끈에 몸이 어떻게 감겨? 누가 한 거 아니야? 생전에는 인류에 크게 기여한 발명가로 칭송받았다. 그가 개발한 유연 휘발유로 자동차 시장이 발전되고 운송수단이 발전됐고 프레온가스를 통한 냉장 시스템 개발로 식품을 장기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백신이나 의약품 보관도 수월해져 인류의 생활의 질을 높인 공로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인류에 큰 해악을 끼친 것도 사실. 특히 납에 의한 사망, 반사회성 성향 증가 등 인류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납 중독 때문에 인류가 손실한 IQ 총합이 8억에 달하며 유연 휘발유의 사용이 중단되자 혈중 납 농도가 줄어들며 미국의 강력 범죄율은 1992년에서 2002년 사이 무려 56%나 감소했다. 아, 그런 거였어? 그래서 옛날에 낭만의 시대라고 하는 게 낭만의 시대가 사실 토머스 미즐리 이 사람이 연 거야? 대해적 시대를 연 게 골디 로저였듯이 대낭만 시대를 연 건 토머스 미즐리? 이 사람이 그러면 말했겠네? 8억의 IQ 그곳에 두고 왔다. 찾는 자에게 다 줄게. 세상은 대낭만 시대를 맞이했다. 아 나도 맨사일 수 있었잖음. 내 IQ 돌려주삼. 그거 토머스 미즐리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있었어. 무연 있고 유연 있었어. 그러니까 휘발유라고 있고 무연 휘발유가 있어.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 아, 납이 납연자래. 유연은 연기가 아니고 납이 있는 거. 무연은 납이 없는 거래. 휘발유에 납 첨가를 허용하는 국가. 195개국 중 194개였다가 지금은 3개 국가만 됐어요. 그래서 2000년 이전 출생자들은 폭력성이 강한가? 자, 오늘 성면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면, 발암물질, 성면 슬레이트. 옛날에 많았거든.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성면은 호흡기를 통해 미세 입자를 흡입할 경우 폐에서 발암성을 나타내며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로 보고됨. 이게 왜 썼냐면 내화성, 요게 좀 좋은 거죠. 솜털 같지만 광물이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아. 녹아내리지도 않아. 녹름점이라는 게 따로 없고 800도 이상 고온이 되면 분해된 낮은 열 전도도 때문에 겉표면부터 차근차근 분해되지 한꺼번에 뭉개지지가 않아. 그래서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어. 그리고 단열과 절연, 그리고 내부식성, 그리고 인장 강도와 내마모성. 경도가 그리 높진 않지만 인장 강도는 굉장히 높다. 가벼운 무게를 유지하면서 노 시그널이네? 왜 갑자기 노 시그널이지? 알았다. 에어컨 꺼서 그래. 에어컨 꺼서. 아, 에어컨 켜야겠다. 어쩔 수 없이. 에어컨 켜야 돼. 이제 돌아왔네? 진짜 캐리어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이거. 야, 이거 근데 신의 물질이라고 했겠다, 진짜. 저렴하면서 수명도 길고 강도는 또 강철에 맞먹을 정도로 높은 물질이고 부식도 안 해. 단열도 좋아. 절연도 좋아. 불에도 안 타. 인간에 해로울 뿐. 진짜 신의 물질 맞네. 신만 쓸 수 있는 물질. 이거를 폐가 버틸 수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천장에 손상된 성면 텍스는 미세한 성면가루를 방출한다. 옛날에 하나씩 깨먹었는데, 그죠? 학교의 경우 2000년대 전에 지어진 대다수의 학교에 천장 텍스는 성면제를 사용했다. 야, 그러면 83년생은 유연 휘발유 흡입, 그리고 성면제를 사용한 천장 텍스도 가루를 통해 흡입, 폭력성 강화. 이거 많이 부셔먹었는데, 애들이. 뭐 쓰레빠 던지다가 막 하다가 뭐 하나씩 부셔먹고.
근데 이래서 선생님들도 포악했을 수도 있어. 이때 선생님들 포악했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포악한 거지. 유연 휘발유, 전장택스 성면제, 흡입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선생님들은 더 많이 흡입했을 거 아니야. 오래 있으니까 학교에. 야, 이게 낭만의 시대가 드디어 해석이 되는구나. 왜 그런지 아무도 몰랐는데. 굉장히 유용한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한때 신의 물질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 연약한 인간은 사용할 자격이 못 된다는 신의 물질이라고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카롤루스 대제가 식탁보를 이걸로 썼다는 얘기가 있다. 당시에는 성면의 위험성이고 뭐고 일단 불에 타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거의 마법의 도구 취급받았던 시절이라 카롤루스가 외국 사신단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에 이 식탁보를 불에 던졌더니 식탁보가 타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정화되어 보였다는 이야기는 카롤루스가 마법을 부린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와전되어 다른 나라의 대제의 위험과 무서움을 증폭시켰다고 한다. 성면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가짜 눈의 용도로도 만들어져서 영화 소품, 크리스마스 장식 등으로 사용되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일행이 마녀가 깔아놓은 양귀비 밭에 잠들었다가 착한 마녀가 요술을 부려 눈을 내려준 덕분에 다시 정신을 차려 성까지 다다르는 장면에서 촬영한 당시 성면을 사용했다. 도로시 성면 맞았네? 착한 마녀가 사실 나쁜 마녀네? 1950년대 청성면을 필터로 놓은 담배인 켄트가 판매되었다. 나 켄트 피워봤는데 켄트. 제조사는 성면 필터가 유해 물질을 잘 걸러 일반 담배보다 건강하다고 홍보했지만 일반 담배는 따위로 만들 수준의 유해성을 자랑했고 수많은 고객, 자사의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 1대 휴먼토치의 빌런 중에는 아스베스토스맨이라고 있었어. 성면맨. 그리고 아스베스토스 레이디, 성면 레이디라는 빌런이 존재함. 아, 휴먼토치가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는 거야. 빌런인데. 카운터인 거지, 카운터. 1940년대에 만들어진 빌런으로 이름 그대로 불이 안 통하는 성면으로 된 갑옷과 옷을 입어서 불을 다루는 히어로인 휴먼토치와 싸운다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캐릭터. 근데 2011년작에서는 아스베스토스맨은 암 투병 중이라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 데다가 모두에게 걸어다니는 발암물질 취급당하는 신세가 되어 히어로들도 암 발병을 걱정해 제압을 망설이자 아스베스토스맨 때리면 성면 가루 될 거 아니야. 그치? 휴먼토치도 죽고 자신을 기억할 사람은 이제 없다며 푸념한다. 이에 제압하러 왔던 그레이트 레이크스가 아스베스토스맨을 자신의 아치 에너미로 기억해 주기로 하고 아스베스토스맨도 자신 체포되는 것으로 서로 합의 보는 것으로 마무리. 이후에는 아스베스토스맨은 사망했다고 언급되며 아스베스토스 레이디도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바람의 원리. 성면은 미세한 섬유 입자로 부서지면서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떠다니게 되며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폐에 박히게 된다. 한번 폐에 박히면 면역세포들이 모여들어 성면을 소화시키려 들지만 광물은 당연히 소화하지 못하므로 성면 주변에 죽은 면역세포의 시차가 쌓여 성면을 휘감게 되고 그래서 또 굵어진 섬유를 성면 소체라고 하는데 성면 섬유 자체는 전자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지만 성면 소체는 광학현미경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성면 입자가 박히고 거기에 면역세포들이 모여들어 소화하려고 하지만 다 성면한테 져서 뭉친다. 세포의 시체들이 쌓여서. 그리고 죽어버리니까 줄기세포가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데 세포 분열을 하면서 조금씩 돌연변이가 축적되다가 암세포가 돼. 그러니까 이게 가차가 되는 거야. 암세포 가차. 확률이 0.0001%가 터질 확률이 계속 있는 식으로 분열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번 터지면 암이 되는 거지. 야, 이게 되게 조용한 암살자, 침묵의 살인자, 사일런트 킬러. 맞네요. 침착맨 몸속에서 지금 가차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 그쵸. 그리고 저는 유연 휘발유에 납도 흡입했을 수 있어요. 켄트도 피웠어요. 내가 켄트를 피운 이유는 둘리 작가님, 김수정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날자 고돌이라고 있었어요. 이 고돌이라는 만년 대리가 있어요. 과장이나 뭐 차장, 부장 이렇게 있잖아. 야근할 때 담배를 이제 책상에 놓고 가면 자기 국산 담배 있어. 부장 그 양담배 다 뺀 다음에 자기 담배를 옮겨가지고 양담배를 계속 피워요. 옛날에 양담배가 되게 귀해가지고 훨씬 비싸고. 람보 짬보도 그렇고 옛날 만화 잘하신다.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납 농도가 우리보다 진함. 아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진할 거예요. 왜냐? 내가 말한 거를 다 알아들어. 사실상 이 중에 동년배가 있어요. 숨어있어요.